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져요. 시간적으로 가난해지고요. 금전적으로 가난해지고요. 서포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가난해져요. 저희는 등하원 배려 시간제가 있어요. 등교를 하고 하원을 하는 그 시간은 부모로서 너무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필수적인 시간을 내가 하지 못할 때 되게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자극에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육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부에서는 워킹맘이라는 키워드, 삶과 일 사이의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4년 전 인터뷰에서 또 많이 반향을 얻었던 부분이, 코니는 전 사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게 기본이다,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그것을 기조로 가져온 회사였다는 점에서 되게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재택을 통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다시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이랑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재택이 생산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 출근을 하더라도 혼자 할 일은 혼자 해요. 기획서 쓰는 거, PD님이시니까 편집하시는 거, 그냥 혼자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 일은 집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반드시 모일 수만 있다면 혼자 해야 될 일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의 자율성이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업무 평가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재택이어도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태라고 하죠. 이제 근무 태도, 이 사람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지, 사무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작용하지 않고 성과만으로 온전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있다면 사실 상관이 없다. 네,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재택근무가 업무의 태도와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효율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실함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모니터 너머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는 재택 기반으로 일하기 때문에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구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말은 더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조직 안에서는 되게 성과가 잘 나는 편이긴 해요. 상호 세팅된 그 기대의 수준을 초과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속도감 있게 완성도 높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일을 잘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더 힘든 것처럼. 그러니까 밖에서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공부 잘하면 되게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절제하면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성과와 그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태도만으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실함이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정말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네, 있는 거죠. 억울함도 없고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이제 저도 팀을 꾸려봤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과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태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결과 측면에서는 또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니의 평가 체계 안에는 결과를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어냈는가가 있고 그 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태도가 또한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5대5로 나눠서 평가해요. 그러면 이랑님이 생각하시는 일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다면 뭘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기대를 세팅했을 때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알고 무엇이 가장 그 결과에 임팩트를 많이 내는 것인지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도 다 알고 있고요. 구성원들 사이에 격려도 잘하고요. 쪼는 것도 잘하고요. 결국 저는 모든 개인은 다 P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프로젝트에서 요만큼을 담당하니까 요만큼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고려하면서 일하는, 일의 스코프를 정말 넓게 보고 영향성을 크게 파악하는 사람이 저는 되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코니에 일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일을 잘하는 분들이 모여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직접 스스로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모여들고 있고 또 인정받기를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그걸 장려하는 회사다라고 해주셨고, 그 뒤로 다른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도 되게 천국 같은 곳, 그런 느낌으로 비춰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랑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진짜 빡세요. 굉장히 투쟁적이고 높은 기준을 서로가 적용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육아와 일이 병행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구성원들은 스탠다드가 되게 높아요. 풀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육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여건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고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건 육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걸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등하원 배려 시간제가 있어요. 아이가 크면 유치원에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야 되죠. 등교를 하고 하원을 하는 그 시간은 부모로서 너무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필수적인 시간을 내가 하지 못할 때 되게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자극에.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이 커리어를 추구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육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택을 하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 동안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시간부터 아이들이랑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다시 일을 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요. 코니에서. 정말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니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유대감, 연대감 같은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워킹맘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좁은 생각이지만 일하는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상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미혼, 미자녀 남성이고,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오 저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압력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저처럼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온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켜왔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경험이거든요. 자려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침인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2-3시간 간격으로 젖을 물리고 트름을 시키고 다시 자고 쪽잠을 계속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공감대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삶을 그래도 좀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사회복지학과 나오셨죠? 저 사회복지학과 나왔죠. 네. 그래서 뭔가 감히 헤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육아를 딱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이긴 해요. 인간의 아이가 가장 포유류 중에서는 독립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배변을 하고 스스로 자는 거를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우치는데 뭐 어떤 아이는 2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4-5년이 걸리긴 해요. 4-5년이 걸리고 또 둘째를 낳는다? 그럼 다시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육아맘으로 산다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기대를 언제나 충족시켜주지 않는 누군가를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일과 나라는 존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간 임의랑, 개인 임의랑으로 살았다면 엄마 임의랑, 아내 임의랑, 며느리 임의랑, 사회인으로서의 임의랑, 개인으로서의 임의랑을 다 추구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육아를 시작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갰었다면 하버드에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고3 때도 제가 엄청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시간보다도 4-5배의 농축된 삶을 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맘으로서 혹은 육아 대디로서 일도 육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일이긴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하면 이걸 못하는데, 그리고 애가 자잖아요. 그럼 자고 나서는 일을 할 것인가, 책을 볼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엄청 빨리 돌아가야 되고, 또 아이는 언제 깰 것인가, 외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나의 성장과 아이의 성장을 같이 매니지를 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육아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고 사회적인 격려가 많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를 갖기로 결심을 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사회인으로서의 나를 추구한다는 건 정말 챌린징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제도권에서 가장 대책으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아휴직을 정말 보편화시키고 여성 남성 상관없이 다 쓰게 하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그동안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압력들은 실존하는 거잖아요. 난자리가 생기면 사람을 더 뽑아서 채워주진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게가 전가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압력들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이랑님께서는 고용주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실 것 맞아요. 같거든요. 육아로 인한 회사와 개인의 긴장 상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가지게 되신 어떤 생각 같은 게 있는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함부로 답변하기도 참 어렵고,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 입장에서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건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져요. 시간적으로 가난해지고요. 금전적으로 가난해지고요. 서포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가난해져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충분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들을 경감. 회사와 그 다음에 국가에서 경감을 해줄 수 있다면 아이를 낳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미봉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막 얽혀 있거든요. 그걸 육아휴직으로만 풀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기업의 사이드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올해의 계획은 매출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인적 자원의 계획이기도 해요. 이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추구할 것인가. 근데 인력 계획을 100% 확실한 정보와 그 부재로 인한 대응을 빠르게 해가면서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한테 기업의 논리로 이걸 해결해,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당연하게 안정적인 인력을 더 우선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네,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건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냥 개인의 입장이긴 한데, 출산으로 인한 육아로 인한 자리 비움이 생기는 경우 법인세를 확실하게 깎아준다거나 1년 또는 1년 뭐 3개월 4개월 부재를 밝혔다면 그 기간 동안 단기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단기 인력이 비슷한 수준이려면 더 높은 더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만 단기 고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제도적인 지원 없이 기업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이슈는 참 쉽지 않다. 인센티브가 조금은 그래도 주어지면 네, 기업에게도 모티베이션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죠. 코니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직장 내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재, 자리 비움을 굉장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주제였을 텐데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저의 네. 개인적인 아이디어예요. 네. 네. 지난번 인터뷰가 이랑님에게 부담도 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너무 이상적인 워킹맘, 약간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씌워졌을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성공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로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람들은 이랑님을 완벽한 상으로만 보면 되게 부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었죠. 네. 엄청 부담스럽죠. 제가 요즘 느낀 건 기대치 세팅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한 개인을 일을 잘하게 하려면 명확한 기대치를 세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작년에 하게 되었고, 작년에 배우신 게 조금 많으시네요. 많죠. 변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의나 개인으로서의나 대표로서의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세팅을 잘하면 나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예를 들자면 잠도 많이 자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결국 내가 시간을 쓰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시간 쓰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되고 싶은 나는 실제로 엄마의 삶에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추구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아이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엄마가 엄마로서의 삶을 추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아빠랑 정말 서로 사랑하는 대화가 많은 가족,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마로서의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니까 요리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리하는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그걸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임이랑은 운동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고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한테는. 대표로서의 저가 좀 문제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기대치를 세팅하는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대표로서의 저는 제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곳에 집중하는 대표였으면 좋겠고, 위임과 믿어주는 것을 정말 잘하는 대표였으면 좋겠고, 구성원들이 어려워할 때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대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대표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못하고 있을 때 저는 힘들어요. 지금 세팅된 기대감을 못하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뭐 기대를 낮추던가 노력을 더하던가. 사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계속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원래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일하는 나 정도 두 개였다면 부모로서의 내가 추가되면서 2차원에서 3차원이 되어버리는 일인 거고, 삼체 문제라고 이제 네, 어려워요. 네, 어렵잖아요. 푸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불완전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상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에 있어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 굳건한 믿음의 바탕은 내가 이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 사실은 그 모드는 시간대에 따라서 스위칭 될 수도 있어요. 뭐 오전 시간대, 그쵸. 오후 시간대, 밤 시간대. 그리고 그건 아이가 자라면서 훨씬 더 이 모드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컸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잘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요즘 육아나 이제 출산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이유들도 많지 않을까. 일하는 나로서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상태가 있고 그걸 추구하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는 게 두려워.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내가 얼마나 별로인 엄마인가에 대해서도 막 방바닥을 긁으면서 고뇌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아이가 이런 말을 기억해 준다니,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되어가는 남편을 보는 것도 참 즐겁고요. 작년에 나보다 올해 엄마로서의 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티베이션이 돼요. 왜냐면 육아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보면 조급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뭔가 투박하게 세련되지 못하게 잘 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날에 엄마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걸 아이들이 섭섭해하거나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신뢰를 쌓고 싶어요, 아이랑. 요새는 아드님들이랑 사이 좋으세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샤우팅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봤을 때 이랑님은 작년에 또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왜냐면 되게 좋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 그리고 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개인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치기 쉽잖아요.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랑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공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에는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받아서 혼자서 호텔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돼서 왔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고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는 24시간 동안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아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라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바로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대표로서의 롤을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작년 초부터 코칭을 시작했거든요. 전문 코치가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해결의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주는 대화 상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저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게 견고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을 땐 모르다가 입 밖으로 냈을 때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재작년 초에 저희가 막 OKR을 시작하고 회사의 성장이 제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그것이 저의 무능 때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대치 세팅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코치를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이 역할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 정도 쉬고 오세요. 쉬고 와도 회사 안 망합니다. 내가 버티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당신에게도 그 말을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 대표예요. 어떻게 그래요? 했더니 대표는 엄마가 아니에요. 대표도 역할이죠.
생각해보니까 전 대표의 역할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의 모든 걸 갈아넣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키맨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잊고 있었구나. 나만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그 힘듦을 알아나 볼 수 있을까? 건강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 버티는 것이 내가 되고 싶은 대표가 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코치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3개월 후에 휴가를 갑니다. 길게. 근데 제가 그런 일은 저에게 없어요. 그랬더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성형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웃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코니를 시작하고 한 번도 길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갑니다. 다녀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너무 안도감이 들면서 그 다음 코치를 만날 때까지 과제가 여행을 계획해 오는 거였어요. 2주 후에 만났는데 저는 그 2주 동안 재작년에 가장 행복했거든요. 막 밤에 막 시간을 쪼개서 새벽 2, 3시까지 여행 사이트를 막 뒤지면서 예약을 했는데 너무나 잘한 일이었고, 그리고 휴가를 간 그 기간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길을 너무 짧게 보고 있었구나. 하루하루의 그 고통의 시간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멀리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나의 하루를 주식을 1 단위로 보면 비극과 희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 봤을 때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너무나 먼지 같을 텐데 1년 후에 돌이켜 봤을 때 2월 5일에 이미랑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 기억조차 안 날 거예요. 근데 기억조차 안 날 그런 작은 먼지 같은 일에 나는 온 신경을 다 쓰면서 개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너무나 평범한 오후였거든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제주도의 하늘이었는데 노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편한테 와 하늘이 너무 예쁘다 라고 하는데 그 하늘을 보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휴가 돌아가기 한 3일 전에.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굉장히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상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코니가 정말 큰 기업이 될까? 뭔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요. 멀리 봤을 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체계를 지금부터 세팅을 해나가야겠다 라는 다짐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성원들한테도 말해요. 휴가를 갈 거면 붙여서 쓰라고. 가서 제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고. 그러면 낯선 곳에 나를 떨어뜨리는 그 경험이 나의 당연한 삶을 뒤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하게 되죠. 근데 그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덧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이 질문하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탁탁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포착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죠. 매끈한 이야기들. 근데 방금 해주신 이야기 같은 거는 감히 변형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편집하는데 난이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좋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사실 저는 어떤 분이 볼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하나 확실한 건 저랑 같이 일하는 코니 구성원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인터뷰를. 근데 제가 정말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긴 시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